핫토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뚱보토르가 드디어 공개되었죠. 국내외 유저들의 반응을 새로운 지표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명작 SF 영화 터미네이터 피규어의 종결자 프라이멀의 T800 또한 공개됐죠. 반지의 제왕 피규어의 선두주자 웨타 또한 새로운 피규어 간달프와 프로드를 공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키 피규어. 우와. 위키피디아. 위키피규어. 위키 피규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 이 피규어는 썩었어. 통계를 보는 핫토이 뚱토르 반응 분석. 지난 한 주는 핫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벤져스 엔드게임 버전의 토르, 일명 뚱보토르, 뚱토르가 정식 공개되면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물론 헐크 교수님도 있었고. 그런데 막 정식 공개되었을 때의 흥분도 잠시 각 피규어에 대한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았던 거죠. 어디 한번 그 의견들을 들어보죠. 토르. 구성이 빈약해. 평온한 표정이 좀 아쉬운데? 바디 또 우려먹은 거 아니야? 수염이 도대체 이게 뭐야? 꽈배기. 그리고 헐크. 얘도 구성이 빈약해. 가격이 너무 비싸. 이만기? 김용관. 등과 같은 의견들이 있었던 거죠. 부정적인 의견 자체는 헐크가 많았지만 그래도 전시회 등에서 몇 번 모습을 보였던 헐크에 비해서 토르 티저만 공개하고 한참 동안이나 뜸을 들이면서 유저들의 기대를 한껏 올려줬었죠. 그 아쉬움에 대한 유저들의 불만 더욱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만족하고 누구는 별로라고 하는데요. 유저들은 과연 진짜 정말로 정확히 어느 정도나 만족하고 또 어느 정도나 불만족하고 있는 걸까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발로 뛰는 위키 피규어 유저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분석 및 집계함으로써 이 피규어가 잘 나왔다, 마음에 든다, 신선하다 정도를 측정해보기 위한 새로운 지표 로튼 토마토. 는 영화의 신선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니까요. 심플하게 로튼 플러스 토마토가 아니라 피규어로 가겠습니다. 로튼 피규어 지수 핫토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토르와 헐크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네이버 액션 피규어 카페를 기반으로 루리앱 피규어 커뮤니티 반응을 더해보았습니다. 먼저 토르 정식 사진이 공개된 뒤 만 3일 동안 총 1652개의 유저 의견 분석해본 결과입니다. 이 중 마음에 든다, 훌륭하다, 구매하겠다라는 의견은 총 293건, 별로다, 구매하지 않겠다 쪽은 347건이 있었습니다. 즉 이번 핫토이 뚱토르 유저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로튼 피규어 지수는 46%입니다.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는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 또한 계시겠죠? 살펴봤습니다. 핫토이 공식 페이스북에서의 의견 1100개와 해외 피규어 커뮤니티인 사이드 쇼프릭스 323건의 의견을 요약해본 결과 엔드게임 토르의 해외 로튼 피규어 지수는 72%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유저분들의 반응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문화적인 부분 역시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토르의 수염 모양에 대한 불만, 우리에게는 맛도 좋고 까기도 좋은 꽈배기가 있으니까 말이죠. Korea has some very traditional donuts. Oh wow! What? That's a donut? 기억을 되돌아보면 저 아이언맨 영화 3편 중에서 엑스트라인 게리가 등장했을 때 유독 한국에서만 웃음이 터지기도 했죠. No, just us. What's your name? Gary. Tony needs Gary. And Gary needs to be quiet about it. 어쨌든 한국과 해외의 반응을 1대1로 두고 그 평균을 본다면 핫토이 뚱토르의 최종 로튼 피규어 지수 59%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헐크 교수님을 보죠. 아무래도 마이너한 히어로가 됐기 때문인지 같은 기간 동안 버즈량은 다소 적습니다. 총 835개의 의견을 분석해본 결과 마음에 든다, 구매하겠다, 53건, 별로다, 패스 238건이 있습니다. 로튼 피규어 지수는 18%가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해외 의견 또한 보죠. 핫토이 페이스북의 유저 반응 386건과 사이드 쇼프릭스의 196개 의견을 분석해본 결과 엔드게임 헐크의 해외 로튼 피규어 지수는 22%입니다. 토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국이 낮게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문화적 배경이 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속이는 게 아니라 화가 난다, 화가. 어쨌든 이 둘의 평균 헐크의 최종 로튼 피규어 지수 20%가 됩니다. 근데 이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체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케이스를 추가로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최근에 핫했던 피규어죠. 토이제라 조커 제품 공개 후 일주일간 버즈량은 총 391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 긍정적인 반응은 160개, 부정적인 반응은 64개, 로튼 피규어 지수는 71%입니다. 확실히 핫토이 토르와 헐크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죠. 핫토이의 다른 어벤져스 피규어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먼저
올해 가장 화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이언맨 마크 85 배틀 데미지. 로튼 피규어 지수는 64%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공개 직후와 그 이후 반응이 참 다르다는 점인데요. 제품 공개 직후에는 이보다 낮은 62%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일반판을 내고 이 버전을 추가로 출시하는 것에 대한 유저들의 분노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잠잠해진 뒤에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아이언맨 마크 85 일반판의 경우 이 로튼 피규어 지수 88%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었습니다. 또 다른 어벤져스 3대장인 캡틴 아메리카, 이와는 반대의 양상을 띄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55% 정도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공개 직후에는 47% 수준으로 낮은 수치로 시작을 했다가 헤드가 한 차례 수정되면서 80%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원작과 다른 부분이 하나둘 지적받기 시작했고요. D23 한정판이 딱히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이 평가는 20% 수준까지도 떨어지게 된 거죠. 자, 피규어 신작이 공개되면 누군가는 마음에 든다고 하고 누군가는 불만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이죠. 영화에서의 로튼 토마토처럼 피규어 유저들의 각 반응, 호불호로 구분하여 유저들의 성향을 파악해보는 피규어 평가 지수, 로튼 피규어. 이름 그대로 쓸까? 물론 영화에서의 로튼 토마토가 그렇듯이 한계는 갖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유저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다는 점, 호불호만 가릴 뿐 그 정도에 대해선 역시 알 수 없다는 점, 또한 재출시나 재판 혹은 문화적 배경의 영향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점 등등이 있죠. 대신 만약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면 이 피규어가 얼마나 잘 나온 거지? 이 제품은 얼마나 인기 있고 평가가 좋아? 많은 피규어 유저분들이 참고로 할 만한 대표적인 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피규어로 다시 뵙겠습니다. 만약 특정 피규어에 대한 유저 반응, 로튼 피규어 지수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통해 정해주시면 정리해보겠습니다. 터미네이터 피규어의 최고봉을 노리는 프라이먼 터미네이터 피규어 공개. SF 영화의 전설 터미네이터. 여기서 전설은 1편과 2편 한정입니다. 또 다른 신작 다크페이트의 개봉을 앞두고 터미네이터 1편 버전의 피규어가 프라이먼에서 공개됐습니다. 그것도 무려 1:2 스케일의 레전드리. 레전드리 스케일은 사이드쇼 브랜드명이죠. 1:2 하프 스케일이라는 빅 사이즈로 말입니다. 사이드쇼의 1:2 스케일 레전드리 피규어는 300만원대를 호가하는 고가 피규어, 그 시장을 열었지만 과연 가격에 합당한 모습인가? 라는 점에서는 항상 퀘스천 마크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물론 개중 잘 나온 제품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유저들은 더 큰 사이즈의 새로움과 디테일 또한 있기를 바랬습니다. 적어도 사이즈를 빼면 더 엉성하다거나 라이트업 등 기믹이 작은 사이즈에서 오히려 더 줄어든 거라 라는 걸 기대하진 않았죠. 그 디테일에 대한 열망은 사이드쇼가 아니라 프라이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라이먼의 터미네이터 스태츄 피규어, 실제 재질의 의상을 사용했으면 물론이고 헤어 또한 식모로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선글라스를 벗은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헤드 조형 역시 충실히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부 표현도 꽤나 뛰어난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전에 원더우먼과 같이 양산 제품에서 제법 다른 모습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엔 식모 자체의 길이 또한 짧고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점은 부각되지 않을 것 같네. 게다가 게임 데스 스트랜딩 관련 피규어를 마찬가지로 1:2 스케일로 공개하고 있는 프라이먼 1:2 하프 스케일의 최대 강자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I'll be back. You're late. 웨타, 간달프 앤 프로도. 영원한 마스터피스. 영화 반지의 제왕의 특수 효과를 담당했고 직접 관련 상품까지 만들고 있는 제작사 웨타. 반지의 제왕 1편의 개봉 시기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명작들을 만들어왔죠. 적어도 반지의 제왕이라는 콘텐츠에 한해서만큼은 업계 최고의 원조 자리를 꾸준히 지켜왔는데요. 그런 그들의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라인업, 바로 마스터스 컬렉션입니다. 그 첫 번째로 반지의 제왕의 마스코트인 골룸 1:3 스케일 피규어에 이어서 두 번째, 두 개의 탑에 등장한 나무거인 트리비어드와 두 호빗 피규어가 있었죠. 이번에는 영화의 양대 주인공인 간달프와 프로도의 만남을 그린 마스터스 컬렉션 세 번째 제품을 정식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인 골룸이 새로운 안구 표현과 식모, 피부 질감 등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추구했다면 두 번째 트리비어드는 거대함이 느껴지는 스케일감이 주력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번에 간달프와 프로도, 바로 리얼한 디오라마식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프로도와 간달프의 인상, 의상 질감 표현, 정평이 나 있는 말의 묘사에 더해서 실제로 하나하나 짜여진 듯한 마차 표현도 인상적이죠. 길가에 바위와 숲풀, 버섯까지도 재현하고 있습니다. 또 무심히 놓여진 팻말, 역시 이끼 표현까지도 섬세히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생일 파티의 축하용으로 간달프가 준비했던 여러 종류의 폭죽, 그 하나하나가 개별 파츠로 재현되어 있다는 점이죠. 깜놀. 이렇게 생겼었어? 그리고 이것을 무려 마차에 하나하나 실제로 담을 수도 있게 만들어 둔 겁니다. 아, 정말 이런 게 장인 정신이죠.
물론 가격은 높겠죠. 하지만 이 정도로 만들어주면 그만큼 충분히 요구할 수 있어요.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찍어내듯이 나오는 신작. 단지 6개월, 1년이 지났다고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말이죠. 장대한 전설의 시작을 따뜻한 분위기와 섬세함으로 잘 버무려낸 피규어. 외타 반지의 제왕 신작 마스터스 컬렉션 세 번째 간달프 앤 프로도였습니다. 주간 피규어 갤러리. 한 주간의 인상적이었던 멋진 피규어 사진들의 모음입니다. 여러 피규어 사진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피규어 사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바로 액션 피규어 카페 우타쿠님의 고준 작가님 한정 알파치노 커스텀 피규어 사진입니다. 월요일을 시작하는 피규어 뉴스, 그리고 피규어 분석, 피규어 스포트라이트.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규어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